자, 월천 벌어도 답이 없어요. 분양권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지금 6.27 대책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막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지금 막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분 이제 그게 걱정돼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 전세를 못 준다고? 라는 이제 사연의 제목인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코앞에 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예비 신부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 5천 전세로 투룸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가구 모두 구매 완료했어요. 자, 저희 부부는 제가 월 7, 800 정도 버시고 예비 신부는 월 400 정도 벌어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한 달에 800 정도 저축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고소득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축을 빡세게 하면서 그 빌라 가서 살면서 저축 많이 해서 집 사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1년에 1억의 저금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이 계획은 현재 없고요. 작년에 아파트에 일반 추첨을 넣었는데 청약이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 청약 추첨제로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17억인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저희 계획은 전세 10억 맞추고 나머지 돈은 뭐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내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현재 약 1억 8천 정도를 납부를 하고 현금 1억 있고 주식 2,500 있고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있고 가계 보증금 2,300만 원 정도로 3억 5천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주장이라서 전세를 제값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주변 전세가 10에서 1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건 이제 최신축이 될 테니까 우리도 10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득과 자산 대비 감당할 수 없게 비싼 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뭐 전세를 돌리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집 빼주고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청약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약된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저희는 월세를 살면서 나중에는 뭐 들어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양권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6.27 대책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준공하는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못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준공 시 입주할 때 사실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들어갈 집이지만 미리 잡아놓겠다. 그리고 전월세 돌리면서 나는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전세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세 못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전세를 못 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도 보면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돼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전세로 잔금 치르기가 쉽지 않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맞출 수는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금융위에서 나온 세부 지침 같은 겁니다. 보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게 뭐냐면 잔금을 전세를 구해가지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러는 경우에 전세 자금 대출, 그러니까 세입자가 받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한테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한테 대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게 돼요. 준공하는 신축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면 내가 대출을 못 받아. 아니 왜 집주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인 나를 규제하냐고 하면서 이게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 최대 5억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저렴하고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반전세 들어갈 바에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올 전세 들어가는 게 이득이에요. 세입자들도 웬만하면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간다? 일부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규제하냐? 전세가 사금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입자가 대출받아서 이 집에 들어오는 건데 이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뭐 전세 못 들어오게 뭐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그런 전셋집을 규제한다고 쿠션으로 당구 3쿠션처럼 쿠션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면 세입자가 그런 집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금융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약 입주장에 지금 적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 청약이라는 거를 받았다면 실거주 하라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네가 실거주 할 거니까 청약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서 살아야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약을 넣을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청약을 당첨되고 준공될 때는 지금 이런 규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제가 있었다면 내가 청약을 안 넣었어도 됐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정책은 뭐 집을 사가지고 뭐 잔금을 뭐 2, 3개월 있다 치르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뒤에 치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청약 같은 거는 몇 년 뒤에 입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측한 플랜이랑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예전에는 이게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그건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보면은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입니다. 그러면 잘 벌잖아요. 뭐 가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젊은 뭐 부부인데 분양가 17억? 비싸긴 하죠. 당연히 뭐 이 월 1,000으로 바로 못 사는 집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청약 당첨돼가지고 이제는 이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 해결은 된 거죠. 이제 열심히 돈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 도움으로 어떻게든 잔금을 치러보자. 왜냐면 이게 계획이 가능했으니까 이걸 청약을 넣으셨겠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못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후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돈이 없었으면 청약 자체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과거에는 이게 됐었다니까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소급 적용으로 바꿔버리면 이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는 것도요 이제는 약간 갭투자 투기꾼처럼 취급하는 세상이 좀 돼버렸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시고 그냥 일반 청약에 추첨으로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전세 10억 맞춰가지고 나중에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지 라는 그냥 무주택자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투기꾼이 되는 거냐? 라고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영상에 아마 투기꾼 아니냐, 뭐 너 돈 없는데 왜 청약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집 사라. 아니면 다 투기꾼.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를 못 맞추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 현금 전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올 현금 전세입자. 그게 그거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3,300세대가 입주하는 서초의 메이플자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6월 30일에 입주였어요. 근데 6월 27일에 대책이 나왔죠. 아비규환이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우리 이제 입주 시작합니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 시작하기 3일 전에 대책이 나와서 소급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6월 27일 전에 뭐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대출이 막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 나와서 세입자들 잘 맞춰. 근데 갑자기 한 3, 4일 뒤에 나 이제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3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너네부터는 입주장 때 그 전세 못 맞춘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소급 적용을 딱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지금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아비규환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3,300세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세 물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너네는 오늘부터 안 돼? 해버리는 거죠. 자, 1년 6개월 정도 남은 저한테는 전세 10억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집 팔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이면요 양도세가 60%예요. 양도세 6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양도세 60%를 내고 파는 게 맞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왜냐면 아니 나는 원래 되는 거였는데 잔금을 이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공 단계까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전세 맞춰가지고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실거주 입주하러 들어가야지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하더니 너 양도세 60% 내고 팔아.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 보면요. 1년 반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세 시세가 주변이 지금 10억 정도라고 한다면요. 이게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맞춰질 거예요. 이게 전세가 당연히 시세대로 다 받긴 힘듭니다. 왜냐면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전세 10억을 못 맞추고 뭐 3억에 맞춰야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깎아주면은 분명히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구해야 되겠지만 잔금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주비 규제랑 지금 전세 대출 쪽에서 규제를 하는 게 이게 공급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면은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예외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기 극처방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외 규정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준비할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주택 가치의 변화를 주는 정책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시적으로 돈줄을 막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줄을 막는다. 그럼 돈줄 막는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장기적으로 안 간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처럼 제도권에서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이제 가족이나 뭐 친척, 지인, 친구들한테 이제 빌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할 겁니다. 이런 건 해결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빌려서라도 잔금을 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내가 못 낼까봐 양도세를 막 내면서 지금 팔아버린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그거는 좀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어떻게든 돈 빌릴 방법을 찾아서 버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게 좋겠죠. 아까도 거의 뭐 800만 원씩 거의 80%를 저축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모아야 된다. 조금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뭐 1,000만 원이라 더 모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뭐 누구한테서 빌리든지 해서 잘 잔금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간 다음에 나중에 판다. 뭐 팔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중간에 정리했다가는 또 한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연 한번 다뤄봤습니다.